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LMS를 통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과제는 총 2개, 오늘까지 총 3개의 과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의응답란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 질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오늘까지 이제 2개 퀴즈를 받고, 퀴즈를 보자마자 별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시험 성적하고 해답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일 내로, 퀴즈가 끝나고 당일 내로 그 해답과 여러분들 점수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곱게 공부할 내용은 7장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지난번에 6장에서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산 확률 분포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 이산 확률 분포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다른 점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에 일반 분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항 분포가 있었고, 이항 분포, 그 다음 초기화 분포, 포화선 분포, 이 3개의 분포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3개의 분포는 정형화된 분포라고 얘기를 했죠. 정형화된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도 일반 분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의 일반 분포에 대해서는 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우지를 않고 바로 정형화된 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연속 확률 분포는 균등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T 분포, F 분포는 나중에 배우게 되고 7장에서는 균등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연속 확률 분포는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인 경우, 연속인 경우에 연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숫자 안에 무한대로 많은 숫자들이 있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속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는 균등 분포가 있겠습니다. 균등 분포. 균등 분포는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구간 A와 B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동등합니다. A와 B 사이에는 동등한 확률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균등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등 분포의 시작점을 우리가 A, 끝나는 점을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A하고 B 사이에서는 항상 확률이 같습니다. A와 B를 벗어나면 확률은 항상 0이 됩니다. 그와 같은
분포가 균등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균등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균등 분포의 평균은 A 더하기 B, 그러니까 이 딱 중간이 되겠죠. 중간. 이게 다 같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딱 정중간에 있는 값이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균등분포의 평균. 그 다음에 균등분포의 표준편차는 B 빼기 A 제곱 나누기 12의 루트를 씌운 게 균등분포의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빼고 그걸 이제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12를 나눠주고 루트를 씌운가. 이게 바로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제곱하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분포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x는 1 빼기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함수 안에 x라는 값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x라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이 값은 일정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가 되겠죠. b와 a는 주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이 b, a, b는 균등 분포에서 항상 주어진 값이 되고 a와 b 사이에 항상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확률을 1 빼기 b 빼기 a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균등분포의 확률분포 함수는 1 빼기 b 마이너스 a다.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다 같은 값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게 x에 어떤 값이든지 다 같은 값은 아니고 이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만 확률을 가집니다. 그래서 a와 b를 벗어나는 순간 확률은 0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등분포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Southeast Arizona State University는 캠퍼스 내에 순환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버스는 North Main Street와 College Drive에 매 30분마다 도착을 합니다. 버스 운행 시간은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이고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에 시간상 무작위로 도착을 합니다. 요즘은 버스가 여러분들 앱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그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버스 타러 갈 때 그냥 무작위로 가죠. 그렇게 도착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최소값이 0이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때 막 버스가 도착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은 30인 그러니까 매 30분마다 있으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으면 0 내가 가자마자 버스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없으면 내가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되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균등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작은 여기서 A는 0이고 B는 30이 되겠죠. 30인 그런 이렇게 분포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Y축에는 확률이 들어가고 X축은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 있죠. 시간이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30 그죠? 여기는 30 그리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사이에 같은 확률을 가지는 이 사이에 어떤 확률을 가지는 이런 확률 분포다. 요거는 B 빼기 A 분의 1이니까 1분의 3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균등분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균등분포의 면적이 1.0임을 보여라.
그죠? 면적은, 자, 면적이 이 x의 길이가 30이고, 이 y의 길이가 30분의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확률을 전체 다 더하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확률 전체를 다 더하면 1과 같았잖아요. 그죠? 연속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영역을 영역이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 영역의 면적이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면적이 1이 됨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버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다른 말로 평균 대기시간은 얼마인가? 평균 대기시간은 얼마인가? 우리가 아까 균등분포의 평균은 A 더하기 B 나누기 2라고 했죠. 그래서 15분이 되는 반, 그게 바로 균등분포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시간의 표준편차는 얼마인가? 표준편차는 아까 B 빼기 A의 제곱 나누기 12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학생들이 버스를 25분 이상 기다려야 할 확률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이게 0에서 30이고 25분 이상 기다려야 될 시간, 25분은 뭐 대략 따지자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가 25분이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25분 이상 기다려야 돼. 25분이 여기면 25분 이상 기다려야 될 확률은 요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요 면적. 전체가 1이고 요 면적을 구하면 바로 그게 25분 이상 기다려야 될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죠. 5분. 5 곱하기 30분의 1. 그러니까 5 나누기 30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분 이상 20분 이하로 기다려야 될 확률. 자, 그것도, 이게 10분이 이 정도 있고, 20분이 예를 들어 이 정도 있으면, 그죠? 이 면적. 10분과 20분 사이에 이 면적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씩 우리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0에서 30 똑같이 이렇게 확률 분포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30분의 1이 되겠죠. 30분의 1. 전체 면적 1임을 보여라. 그냥 했고, 그 다음에 평균. 이거는 그냥 A 더하기 B 나누기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25분 이상 대기할 확률, 요걸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 나누기 30, 그러니까 1.66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분 이상 20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 그거는 또 20 빼기 10 하면 여기 요 면적이 이제 요 길이가 10이 되죠. 10 곱하기 30분의 1 요게 되겠죠. 요걸 하면 0.3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균등분포를 이렇게 한번 균등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확률 분포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확률 변수 x의 의미, 확률 변수 x의 범위, 확률 분포 함수, 주어진 값,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그 확률 분포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균등 분포를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면 이 균등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 x, 균등 분포에서 확률 변수 x는 뭘까요? 확률 분포 x는 그냥 어떤 값이든 됩니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그냥 실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뭐 아까 버스 타는 그 예제에서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x로 정의가 됐죠. 정의가 됐는데 실제로 뭐 어떤 다양한 문제에서 변동분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그냥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a와 b 사이에 있는 실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확률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됐죠? 확률 분포 함수는 아까 px는 1 나누기 b-a다. 그게 확률 분포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이 뭐냐? 주어진 값, 파라메타. 뭐가 될까요? 변동분포 같은 경우에 주어진 값이 뭐가 될까요? 주어진 값은 바로 a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범위, 그죠? 무한대가 아니고, a와 b 사이에 있는 값. 그게 바로 변동분포의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은 아까 공부했듯이, 평균은 a 더하기 b 나누기 2, 분산은 b 빼기 a의 제곱 나누기 12. 그게 평균 분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변동분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분포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연속 확률 분포는 몇 가지 굉장히 이산 확률 분포하고 틀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분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은 이산 확률 분포와 구분하기 위하여 확률 분포 함수의 기호를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좀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px 이렇게 쓰면 요거는 이산 확률 분포의 분포 함수가 되는 거고, fx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다.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x축에는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x가 들어가고, y축에는 fx, 이 함수 fx, 분포 함수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그 함수의 모양은 지금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일반 연속 확률 분포 함수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거고, 그 특징이 이 면적을, 확률 분포 함수의 이 면적을 다 더하면 1.0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함수에서는 각 확률 변수 값에 해당되는 확률을 다 더하면 그게 1과 같다.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n까지인데, 그 0부터 n까지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1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다. 확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 이 어떤 구간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실수기 때문에 무한대죠. 그렇죠?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어떤 숫자는 무한대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냥 전체의 이 면적이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 a와 b 사이에 어떤 값이 나타날 확률을 구해라. 어떤 확률 분포 함수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그거 바로 요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a하고 b 사이에 있는 요 확률 분포 함수 fx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그 어떤 확률 변수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A와 B 사이에 그 어떤 값의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fx라는 이 함수를 알고 있을 때 A하고 B 사이의 요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적분, 그죠? 여러분들 적분을 통해서 이 인테그랄 적분을 통해서 A와 B 사이의 값을 적분을 하고 뭐냐? 함수는 fx다 이거죠. fx. 지금 왼손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약간 좀 서툽니다. fx dx. 그죠? 이렇게 A하고 B 사이의 fx를 적분을 하면 요 면적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구할 수가 있다. 사실 앞에서 했던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거는 균등 분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적분하면은 그대로 나오죠. 적분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분을 통해 가지고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상 확률 분포 함수에서는 그냥 확률 값을 가지는 값이 그냥 그 사이에, 그죠? 그 어떤 확률 변수 값이 있는 경우에 그 값을 집어넣으면 확률 값이 바로 나왔는데 연속 확률 분포 함수는 그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구하는 경우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 안에 적분을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퀴즈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적분을 통해 가지고 이산 확률 변수의 그 어떤 확률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값을 넣어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적분을 통해서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바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 함수의 모든 영역의 합은 항상 일정 공과 같다. 이거는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모든 x값의 확률을 다 더하면 1과 같았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가지고 하면 1과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에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의 이 확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f에, 그죠? 이런 이제 fx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함수가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수식으로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 fx에 이게 이제 함수니까 내가 x는 a다. 그죠? 이 값을 집어넣으면 그죠? f에 a라는 이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f 값은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0이 됩니다. 어떤 fx에 a 어떤 해당되는 점, 어떤 포인트, 어떤 한 포인트에 점을 집어넣으면 이게 확률 분포 함수, 연속 확률 분포 함수인 경우에는 값이 항상 0.0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함수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P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죠? 이걸 내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K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어떤 K라는 값을 가져요. K점에서 나오는 확률을 P라고 어떤 0이 아니고 P라고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죠?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무한대죠, 무한대. 그죠? 무한대 값인데, 그럼 각 무한대 값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이게 어떤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데, 확률이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이걸 다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의 점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의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A하고 B 사이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이 점에서 어떤 확률 값을 가지게 되면 이게 0이 아니면 A하고 B 사이에는 실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A하고 B 사이는 이게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죠. X는 A하고 B 사이에는 무한대로 많은 실수들이 있죠. 각 그 무한대로 많은 실수들의 각 값을 분포함수에 넣어가지고 그 확률이 나오면 이걸 다 더하면 확률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의 확률 변수의 어떤 포인트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고 확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적분을 했을 때만 확률 값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A에서 B 사이, A하고 B가 같지 않은 어떤 구간 안에서만 fx가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 확률이 0보다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어떤 포인트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0이다.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균등 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그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사실 무시하게 중요한 분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계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이 다양한 수업에서 이 사실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원리를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가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우스의 분포다, 가우스 분포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정규 분포,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하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확률 분포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그럼 뭐냐?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X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X는 이 균등 분포하고 비슷하게 어떤 값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X는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자료에서 X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 그게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X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어떤 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X는 정규 분포를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normal distribution은 뜻으로
x는 뭘 따른다 이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정규 분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170이라 이거예요. 170. 분산이 64cm일 때 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임의로 뽑았을 때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은 이런 게 바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70이고 분산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간 안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바로 정규 분포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정규 분포의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모양이 대략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 확률 분포 함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다. 그죠?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분산이 제곱이니까 이게 표준 편차도 0보다 크다. 무조건 평균은 미우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퀴즈를 받기 때문에 60분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파일을 끊고 두 번째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